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월을 마감하는 날이었죠. 그리고 MSCI 리밸런싱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MSCI 리밸런싱에 포함되는 종목 부분들로는 매수세가 종가까지 유입되고, 반대로 편출되는 종목 시젠, SK케미칼 비롯해서 한 8개 종목은 오히려 오늘 강세장에도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이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종합주가 지수는 9월 30일이죠. 9월 30일 2234포인트 이 부분에서 지금 반등이 들어오면서 13% 정도 2134포인트에서 반등이 들어와서 13%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자,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적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죠? 올해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5.4%,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8% 추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실적의 함수지요. 결국은 주가를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주가의 선행성입니다. 그죠? 주가에 저점이 나왔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에 저점이 나왔다라고 확인이 들게 되면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선행적인 움직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유가하고 그리고 제조 영업이익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굵은색 부분이 제조업 영업이익률입니다. 10%대까지 갔었던 영업이익률이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대로. 반대로 이 하늘색은 유가입니다. 유가, 두바이 유가 100불이 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시장은 지난번 11월 20일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400억 불 적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주 원인이 에너지 가격 상승, 그 수입에 의한 흐름이 큰 거거든요.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 유가가 하락을 하는 흐름이 진행된다면 영업이익이 내려가던 것이 멈추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내년에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유럽이 역성장을 하고 중국이 오늘 PMI 제조업 지수도 안 좋게 나오고, 그렇게 경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약세론자들은 또 더 내려갈 것이다. 그죠? 내년 초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 시장으로 국한돼서 본다면 영업이익률에 저점이 나오고, 그리고 기업들의 저점 부분에 근처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선행적 흐름 속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올라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이고, 하루라도 마음 편한 뉴스가 나오는 날도 있고 또 마음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날도 많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뉴스가 시장을 장악을 했었죠. 가상화폐 사업 대위기, 유믹스, 유메이드의 가상화폐 유믹스가 거래소 퇴출된다는 뉴스. 그래서 유메이드 3인방이 하한가를 맞는 흐름을 보여줬고, 또 그런 유메이드 쪽 라인 부분이 약세를 보이니까 나쁜 친구 만났다고 게임 업종 전반적인 약세, 코스닥의 약세 흐름이 크게 진행됐던 게 지난 금요일입니다. 여하튼 이 상패 수순의 유믹스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최상의 시나리오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인용돼서 국내 거래소로 복귀하는 방법. 두 번째는 국내에서 안 되면 해외에서
해외 거래소에서 하는 방법. 적어도 이 두 번째 정도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세 번째 시나리오, 그죠? 그것이 안 돼서 이 P2E 사업이 자초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 최악의 흐름입니다. 자, 여하튼 저는 사실 가상화폐에 대한 아이디어가 별로 없습니다. 실물 자산인 주식도 하기 버거운데 가상화폐까지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하튼 어떤 주식을 하든 어떤 섹터를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간엔 본인이 잘 아는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절대 남의 말을 듣고 매매하는 흐름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의,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 3만 명, 4만 명으로 넘어서는 흐름 속에서, 그죠?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죠. 24일 날, 화재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중국 부분에 있어서의 시위하는 지역, 베이징을 비롯해서 시위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시진핑 반대, 공산당 반대, 1인 독재 체제 반대의 반정부 구호도 난립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중국의 시위가 확산하니까 미국 기업들이 발을 동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중국의 매출이 비중이 높은 기업들, 퀄컴 65.7%,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54%,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도 마찬가지죠. 그죠? 중국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나스닥에 놓여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 경기, 내년에 역성장한다는 유럽, 독일 다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부분으로 전환됐고, 하다못해 중국, 홍콩, 가장 안 좋은 코로나 확산 흐름 속에서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가가 더디게 움직이는 부분이 나스닥이잖아요. 그죠? 나스닥 관련주들이죠. 대부분 다. 자, 그나마 다행히 오늘 이 정저우, 이 폭스콘, 애플의 최대 공장 폭스콘 공장이 조업 부분으로 들어갔죠. 그죠? 봉쇄가 해소되면서.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관련 부분들은 안 좋은데, 그런 와중에 어제는 우리 기업들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 부분입니다. 홍콩 증시가 급등하면서. 자, 중국의 딜레마가 있죠. 어떤 딜레마냐? 분명히 제로 코로나를 벗어나서 경기 부동산이나 이런 위험을 해소하고 나름대로의 경기 흐름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해야 되는데, 완화하는 부분이 지금 쉽지 않은 이유. 사실 어제 3시에 중국 국무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 80세 이상들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 이런 이야기였죠. 중국은 이 세 가지 원인, 의료 체계가 열악합니다. 중국은. 그죠? 거의 후진국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상이 모자라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그것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두 번째는 중국 국산 백신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서방 국가들, 우리도 우리나라 거 잘 안 맞죠? 여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냥 문 열어놓으면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80대 이상의 이 백신 접종률이 61%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만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제비 한 마리 날아온다고 봄이 온 것을 느끼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 중국이 여하튼 내년 3월쯤에 가면 제로 코로나를 해소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시장에는 긍정적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내년 개청한다고 그래서 어제-그저께 이틀 동안 항공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2032년 달, 2045년 화성 착륙. 그래서 나름대로의 목표를 갖는데 아쉬운 점도 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이야기죠. 28일 어제 그저께 연준 인사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죠? 어떤 경고? 저 28일 날 뉴욕 연방은행 총재 파월 의장, 그다음에 브레이너드 부의장, 그다음에 세 번째가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스입니다. 그죠? 파월의 최측근이고 파월의 신복이라고 하는 이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내후년에야 돼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내년이 아니고, 그죠? 매파적 발언. 그리고 뭐예요?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다 매파적인 내용들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13일, 14일에는 우리가 FOMC 회의가 있죠. 거기에 0.5bp 인상할 것이라고 지금 대세가 기울어져 있는데 그 속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매파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밤부터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미국 시장에 구인 구직과 관련된 지표가 나오고 그다음 뭐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일 새벽 3시 30분에 그죠? 노동시장과 경제 전망. 당연히 금리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여태껏 뭐예요? 잭슨홀 미팅 이후 아주 초강성 매파로 전향한 우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 이야기 하겠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베이지북 발표하고 핵심 PCE 물가지수 발표하고 그리고 11월 고용보고서가 12월 2일 날 발표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자, 아까 이야기했었던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 가능성,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알고 있는 내용으로 더 강성 매파 이야기를 했다고 시장을 급락을 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했었죠. 11월 10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죠? 중요한 건 연준의 입이 아니라 그 입보다 더 중요한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미국 핵심 PCE 물가 지표가 내려올 것이냐, 고용이 내려올 것이냐, 그죠? 그런 부분의 지표가 더 중요한데 그걸 반증하는 부분은 결국 아시아 증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형태가 이런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 앞둔 움직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1조를 매수했습니다. 물론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된 물량도 들어왔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수급정, 전체적인 수급 시장을 보게 되면 외인들이 상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인플레이션의 향후 경로 내려올 것이다. 그죠? 이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12월 5일 다음 주죠, 그죠? 12월 5일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베트남 포럼이 있죠. 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를 하게 됩니다. 베트남 국가주석 푸기 우리나라에 오게 되죠.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롯데, 효성, LS 등 대기업, 중소기업 부분들이 이제 이 비즈니스 포럼을 갖게 되는데 그때 원전이라든지 또 ICT 산업의 핵심 원재료인 히토류 이 부분과 관련된 원자재 공급망 협력도 기대할 수가 있죠.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히토류가 많은 매장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섹터 부분을 가져야죠. 자,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입니다. 손실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뉴스를 틀어서 다 아실 거고 누가 잘했느냐 이거 따지기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 그 속에서 27일 날 윤 대통령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하고 화상회의를 했다고 23일 날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유치할 거다라고 하는 희망 섞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99% 안 올 거라고 봅니다. 왜? 테슬라는 미국은 노조 부분을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감원 이런 게 자유롭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 특유의 노조 리스크가 있는데 테슬라 공장, 기가팩토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 거기다가 또 부채질을 하는 부분이 뭡니까?
파업 책임론 공방과 연관된 노란봉투법, 그죠? 이런 부분들, 이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그죠? 한 해에 2만 명의 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관점으로 봐서는 철강이나 석유화 이런 부분들의 피해가 지금 극심한 부분, 되도록이면 이 해결이 되기 때까지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죠. 자,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올라가니까, 그죠? 노조 탈퇴한다. 이런 이유로 올라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특히 리튬 강산과 연관된 부분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바라보셔야지 철강 업종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엔 밀리면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투세 빨리 좀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12월 산타랠리가 될 거냐, 속이 타는 랠리가 될 거냐, 우리나라 증권사 또 전망이 나왔죠. 12월, 내일부터가 12월이니까 대신증권 하단 2280포인트, 상단 2500포인트. 그러면 오늘 마감한 지수가 2472포인트입니다. 20포인트, 30포인트 남았네요. 다 팔아야 되겠네, 그죠?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증권사의 연말 랠리에 대한 부분, 산타랠리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은 근거를 갖고 예측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더 떨어지려면, 나스닥이 더 떨어지려면 새로운 악재가 나와야지, 암만 매파적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떨어질 지수 라인이 아니다는 거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2주 전에는 확대해서 너무 빨리 올라왔다. 그죠? 200일 이평선에 저항을 받는다. 이때가 11월 14, 15일 부분입니다. 이 고점 라인이 2499포인트. 그리고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 2400포인트에서 요 부분은 11시에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올라와서 지금 2472포인트 박스권 상단에 들어와 있죠. 이게 되돌아서 나가서 상단으로 가서 2586포인트 PBR 1배 흐름까지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느냐? 저는 그쪽에 베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처음에 9월 30일 날 저점을 찍을 때 2134포인트를 찍고 2499포인트가 있지, 거의 다이렉트로 들어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외국인의 현물 수급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그때 강달러가 해소되면서 내려왔고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1444원을 찍고 1300원 이탈하면서 내려왔었던 급격한 하락이기 때문에 단기 기간 조정을 보여야 된다. 기간 조정을 보이는 와중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18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MSCI 리밸런싱이지만 1조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15일부터 지금껏 현물은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매수 위에 놓여진 상황에서 선물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다음 주가 옵션 만기잖아요. 적어도 옵션 만기까지는 지수를 상방으로 이끌려고 하는 에너지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처음으로 이 올라왔을 때 주축의 종목이 뭐였습니까? 반도체 삼성전자를 끌고 올라왔었고,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41만 원에서 63만 원까지 끌고 올라왔던 힘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보였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 흐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방을 탈출하려고 하니까 두 종목이 오늘 강한 대형주 쪽 흐름이 강했다는 거죠. 매번 주가가 올라가면 개별 종목이 좋다 뭐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있어서의 대장인 그 종목 부분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시장 지수가 상승하기가 어려워요. 대장이 쉬면 시장도 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오늘 0.27%밖에 안 올랐죠. 코스피는 1.67%가 오르는데 그런 시장의 장세의 특성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철저하게 외국인 장세의 흐름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가운데에 주도 섹터와 연관된 종목 부분이 상승 흐름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의 종목 부분은 심폐소생 중이다. 그죠? 장대 양봉 하나 내놓고 그리고 질질 소외됐다가 다시 한번 양봉하는 그런 섹터 움직임에 내가 가서 단기 매매를 한다고 버벅대다가 역매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계좌는 왕창 쪼그라들게 됩니다. 시장이 어렵고 그 흐름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밸런스를 잘 갖추는 투자 매매 전략이 필요로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달러 인덱스죠. 자, 달러 보게 되면 115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06까지 장중 12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마찬가지죠. 그죠? 1443까지 올라갔다가 요 라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는 겁니다. 달러도 마찬가지고 원달러 환율도 이 1320원 이 부근까지 내려왔는데도 외국인이 더 매수를 하고 있다. 자,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강성 매파인 파월 연준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달러가 올라갈 흐름이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 힘이 더 느껴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올 힘을 느끼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 1320원에서도 1조를 매수하는, 물론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들어온 물량도 있지만 그 라인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환차손이 발생을 하죠. 그죠? 세게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파월이 입이 두려웁니까?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근거 때문에, 이런 확률적 흐름 때문에 오히려 1320원 깨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쪽에 지금 외국인들의 베팅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옵션 만기까지는 시장 지수 흐름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확률적 흐름을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바닥 확인 과정 진행 중. 그것을 영업이익 측면에서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겹압제에 정말 우리 가상화폐, 이거 젊은이들이 많이 투자했잖아요. 속 탑니다. 가슴 아픕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컨트롤해주지 않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말 중요한 지식들을 알려주지 않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들, 이 젊은이들이 투자해서 안타깝게 손해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슴 아파합니다. 하여튼 자신이 알지 못하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주시장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하고 손해를 보면 반드시 깨우치고 느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두 번 다시 반복하는 실패를 하게 된다면 결국 주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콧대 높아지고 더 예뻐질 미용 1호기기 지금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조정받았어요. 이쪽 섹터들. 거기에서 클래시스, 루트로니, 제이시스 메드칼 이런 종목들은 내일 약세 시에는 매수해도 되는 위치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나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배터리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LG에너지솔루션에 MSCI 리밸런싱 관련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배터리 시장과 앞으로의 반도체, 메모리 시장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규모를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업체의 시가총액, 우리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를 포함한 이 업체가 지금 426조, 시총이 426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배터리 관련주가 246조. 저는 2027년부로 그죠? 그 시가총액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산업이 성장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가총액이 커진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흐름이라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양극재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할 흐름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네요. 그죠? 하여튼 요 자세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죠? 무방 흐름 부분 무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MTN 밴드 홈페이지 화면에 들어오셔서 그죠?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김기수를 클릭하시면 그죠? 저와 함께 이 시장에 있어서 아까 못다 했던 내용 그리고 그 속에서 파월의 입보다 왜 더 중요하냐 외국인 수급이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